오늘은 쥐스킨의 인생에서 새로운 첫 발을 내딛는 날입니다. 수의대에 딸려있는 기숙사에 입사하는 날이었죠. 부모님은 막내딸을 홀로 두는 것이 걱정인 듯하네요. 그날 밤 평화롭게 취하는 그녀의 잠을 깨우는 건 갑자기 그녀의 방에 들이닥친 남자였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룸메이트라고 말하는 이 상황도 어지러운데 이번엔 복면을 쓴 일당들이 방을 뒤집어 버리네요. 하지만 이건 다른 새내기들도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선배들의 명령에 따라 어딘지도 모르는 곳을 기어가자 이번에 도착한 곳은 시끄러운 파티장. 하지만 쥐스킨의 관심사는 술과 춤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선배이자 친언니 알렉스였습니다. 파티장을 뛰쳐나와 몰래 언니와 함께 이 의대를 같이 다녔던 부모님의 흔적도 찾아보고 다음날 선배들의 입학 축하식이 시작됩니다만 신입생들을 세워두고 위에서 냅다 동물 피를 뿌려버리네요. 심지어 채식주의자인 그녀에게 토끼 콩팥을 먹으라는 선배, 도저히 못 먹겠다는 그녀에게 언니 알렉스는 마치 보란듯이 시범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쥐스킨은 기이한 충동에 시달립니다. 이전에는 관심도 없던 고기가 먹고 싶어지더니 곧 이 충동은 식인에 대한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보통 식인종 하면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정글에서 문명과는 완벽하게 떨어진 원시 부족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아무래도 식인이라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비문명적인 행위이다 라는 이미지에서 오는 것 때문은 아닐까 싶네요. 줄리아 듀코나우 감독의 장편 데뷔작 로우는 이런 통상적인 관념을 뒤집어 버립니다. 현대사회, 그것도 생명을 살리는 법을 배우는 의대를 배경으로 타인의 생명을 섭취하는 행위라는 건 이율배반적 느낌을 주고 있어요. 어쩌면 식인이라는 소재 때문에 좀 강렬한 이미지를 기대한 분이라면 이 영화에 대해서 조금 실망하셨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영화의 목적은 고어신을 보여주는 것도 아닐 뿐더러 또 그 장면의 수위가 그렇게 강한 편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영화가 마음에 들었고 또한 굉장히 훌륭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속에서 중요한 장면에 등장하는 주제곡은 이 영화에 숨겨진 또 다른 주역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장면의 긴장감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는 여러분들이 줄거리 요약뿐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감상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시놉시스만 읽어보면 식인 본능을 깨달은 여대생의 이야기지만 이 영화는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을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그 세 가지의 시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주인공의 성장극이에요. 박찬욱 감독님의 스토커에서도 언급을 하기는 했었죠. 쥐스킨이라는 주인공은 시작부터 부모님과 떨어지게 됩니다. 그녀가 입학한 대학이라는 공간은 그녀가 여태껏 경험하지 못했던 그리고 또 앞으로 그녀가 경험해야 할 새로운 장소예요. 쥐스킨의 입장에서 이 대학이라는 공간은 너무 이해하기 어려운 공간입니다. 신입생들에게 토끼 콩팥을 먹이고 동물 피를 뿌리고 심지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들도 묵인하고 있다는 걸 영화에서 대놓고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도대체 왜 저럴까 싶은 생각이 드는 소위 똥군기가 버젓이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당연히 얌전히 지내온 쥐스킨의 입장에선 이러한 환경은 감당하기 너무 어렵겠죠. 자신이 여태껏 자라온 것과는 너무 다른 현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건 그저 눈앞에 주어진 룰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녀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그녀의 친언니 알렉스뿐입니다. 그녀는 대학이라는 새로운 사회의 선배이면서 동시에 그녀에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스승이에요. 일부러 교통사고를 유발해서 죽은 사람의 시신을 뜯어먹는 장면은 얼핏 보기엔 끔찍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살아나갈 수 없는 차가운 그들의 세상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사소한 일이 결국 커져서 알렉스의 손가락이 잘리고 또 쥐스킨이 그걸 뜯어먹는 장면을 들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감싸주는 건 알렉스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저 아무런 말 없이 넘어간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이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트러블이 생기고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아예 육탄전을 하기도 하지만 결국엔 서로 같은 피가 흐르는 혈육이기 때문에 알렉스가 그러했듯 쥐스킨도 그녀를 용서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것으로
엔딩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사회에서 소외된 아웃사이더의 입장입니다. 어쩌면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좀 더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일단 영화의 가장 맨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쥐스킨을 포함한 그녀의 부모님들은 채식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건 이 영화의 배경은 프랑스예요. 프랑스는 미식의 국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전 국민들의 육류 소비량이 굉장히 높은 국가이기도 해요. 육류 소비자들이 많은 곳에서 채식주의자로 살아간다는 건 설정 자체가 다수의 사람들의 섞여 살아가는 소수자를 의미해요. 쥐스킨의 어머니가 그토록 채식에 집착했던 건 반사회적 본능을 억누르려 한 그녀 나름의 지혜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하지만 쥐스킨도 평범하지 않다는 사실은 초반부터 영화에서 복선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그녀가 말하는 주장과 또 그녀를 바라보는 타인들의 눈빛에서 쥐스킨 역시 남들과는 조금 다른 생각 혹은 시선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걸 은근하게 보여주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초반에는 감자에 섞인 미트볼도 씹지 않았던 그녀가 중반부에서 충동을 이기지 못해 손가락을 씹어먹는 건 바로 자신의 이러한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가 쉬워지지 않을까 합니다. 자기 자신도 몰랐던 자신의 본능을 받아들인다는 부분에서 이러한 장면은 일종의 2차 성징 같은 메타포를 의미하기도 하며 이를 통해 앞에서 말한 쥐스킨이라는 주인공의 성장 그리고 소수자로서의 정체성을 긍정하는 부분도 될 수 있어요. 후반부에 만취한 쥐스킨이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는 장면은 아마 현실에서도 가끔 벌어지는 내가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에 의해서 자신의 정체성이 제3자들에게 밝혀지는 것, 즉 아우팅을 은유하는 장면이지 않았나 싶었어요. 게다가 그 주동자가 자신과 똑같은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자 친언니였던 알렉스였으니 쥐스킨의 분노 혹은 응징은 이 영화에서 당연한 것으로서 성립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건 분명 쥐스킨과 함께 자라면서 마찬가지로 채식을 했어야 할 언니 알렉스는 초반에 보란듯이 육식을 했다는 점이에요. 여기서 알렉스는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후에 자신이 다수의 사람들과 다르다는 걸 들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타인들처럼 육식을 하는 걸 받아들였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혹은 소수자로서의 정체성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연기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죠. 이것이 어느 쪽이 됐던 간에 그녀가 사회에 녹아들기 위해서 혹은 살아남기 위해서 선택한 전략이라는 건 변함이 없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수자 캐릭터를 대변하는 또 다른 인물은 바로 쥐스킨의 룸메이트로 등장하는 아드리안이에요. 그는 첫 등장부터 자기 자신을 호모라고 칭합니다. 게이 혹은 동성애자가 아닌 멸칭을 쓴 이유는 아마 그가 여태껏 살면서 받아온 본인에 대한 차별 그리고 멸시에 대한 자주적인 선택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 그가 쥐스킨의 룸메이트가 된 것도 더 나아가 자연스럽게 유일하다시피 한 친구가 되는 것도 영화 속 맥락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더욱더 아드리안에게 의지했고 더 나아가 그가 동성애자임을 알면서도 사랑하게 된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이지 않았나 싶어요. 서로가 소수자임을 알고 있었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동병상련의 처지임을 느끼면서 감정이 피어난 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선 이상한 일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키를 가진 인물 알렉스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쥐스킨을 인도하는 스승이자 마찬가지로 그녀와 같은 소수자의 입장이기는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녀와 대립하면서 그게 긴장감을 끌어올리면서 영화에 장르적인 재미를 줌과 동시에 매우 능동적인 소수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이는 아마도 감독이 의도한 소수자라는 포지션과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성격이 당연하지만 천편일률적이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아닌가 싶어요. 쥐스킨이 자신과는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가진 아드리안에 대해서 그를 이성으로 사랑하고 지켜주려고 했던 것과는 다르게 알렉스는 마치 먹잇감을 노리듯 항상 그의 주변을 맴돌면서 결국 비극적인 엔딩을 끌어올린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이죠. 물론 이런 부분은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도로 들어주셔도 영화를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듯합니다. 세 번째는 아마 여성으로서의 욕망에 대한 해방이 아닐까 싶어요. 이건 감독이 여성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하지 않았나 합니다. 영화에서 식인이라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공교롭게도
모두 여성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주인공인 쥐스킨, 그녀의 언니인 알렉스, 그리고 이들의 어머니. 재미있는 건 초반부에서 쥐스킨의 채식에 대해 신경을 쓰는 건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그녀의 어머니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 자매의 본능이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것이라는 건 어렵지 않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식인이라는 행위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자면 이런 본능은 매우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미지는 사회에서 대체적으로 남성적인 것으로 소비되기도 하죠. 물론 요즘 시대에는 이런 구분법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박혀있는 이미지를 바꾸기엔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죠. 감독의 입장에서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 여성에게도 잠재된 이런 파괴적인 본능에 대해서 여성 감독의 시선에서 풀어보고자 하는 것 아닐까 싶어요. 알렉스는 일부러 사고를 일으켜서 타인을 죽게 만들고 또한 그들의 시신을 뜯어먹는 것에 거부감이 없습니다. 이런 행위 자체부터 일단 매우 파괴적인 행위이며 또한 그 과정은 알 수 없지만 남성인 아드리아는 알렉스에게 정말 무력하게 목숨을 빼앗겨요. 과정이 생략된 건 이 부분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감독이 애초에 생략한 건 아닐까 합니다. 이 영화에서 고어씬이 가지는 목적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메타포로 작용하는 기능적 목적에 충실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곁다리가 될 수 있는 장면은 드러내고 관객의 상상력을 증폭시킬 수 있도록 영화의 전개를 점프컷으로 진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재미있고 흥미롭게 본 영화라서 아마 이 영화만큼 재탕을 자주 한 영화도 드문 것 같아요. 만약 누군가 독특하고 감동의 메시지가 담긴 공포영화를 물으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 영화를 추천한다는 걸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오늘의 가이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가이드 B였습니다. 감사합니다.